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속도를 늦추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바쁘게 움직이며 시간을 쫓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곤 하지요. 하지만 그런 일상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지치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느끼는 그 무게,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실감을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 속도감 속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고 계신 건 아닌지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좀 더 느리게 돌아보게 된다면 그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마음의 여유를 찾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발견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단순히 일상 속에서의 바쁜 일들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이러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아가며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집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속도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소중한 것들을 잊게 만들기도 합니다. 노년의 삶은 그 자체로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입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것들, 예를 들어 한 잔의 차를 마시는 여유, 가까운 이와의 담소, 지나가는 바람의 감촉 같은 것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아집니다. 이러한 소중한 경험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느린 호흡과 함께하는 여유는 우리에게 다시금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은 단지 일상의 바쁜 일들에서 벗어나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이제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를 고민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삶의 속도를 늦추고 그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속도를 늦추는 과정은 우리에게 위로와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바쁘게 살아온 삶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작은 순간들이나 그동안 잊고 지냈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유 있는 속도 조절은 단순한 생활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선물합니다. 단순한 하루하루의 반복 속에서 벗어나 매일매일의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속도가 느려질수록 우리는 더욱 깊이 있는 생각과 감정을 나누게 되고 서로의 존재를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삶에서 느끼고 싶었던 따뜻한 위로와 연결감을 선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어르신은 평생을 바쁘게 살아오셨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직장에서의 책임을 다하며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르신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여유를 주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주변의 작은 변화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수많은 일들에 치여서 지나쳤던 것들이었지요. 이 어르신은 이제 매일의 작은 기쁨을 소중히 여기며 인생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되셨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 할머니의 경우입니다. 할머니는 늘 바쁘신 아드님과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아드님은 일에 치여서 자주 집에 늦게 돌아오셨고 할머니는 그를 기다리며 저녁을 준비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드님이 갑작스럽게 외국으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외로움을 느끼셨지만 그 사이에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느리게 사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러면서 독서도 하고 뜨개질도 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할머니는 아드님이 없던 그 시간 동안 스스로의 삶을 찾게 되었고 오히려 그 시간이 큰 선물임을 깨달으셨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은퇴 후에도 예전 직장 동료들과 매일같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모임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고 외로웠지만 할아버지는 이를 기회로 생각하셨습니다. 집에서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정원 가꾸기와 작은 DIY 프로젝트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식물들을 키우고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혼자만의 시간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고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은 내면의 여유를 찾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자녀와 손주들로 가득한 바쁜 집안에서 늘 소음 속에 사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손주들이 모두 자리를 떠나고 한적한 집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조용함이 불안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그 속에서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늦잠을 자고 오랜만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작은 정원을 가꾸고 친구들과 전화통화를 하며 일상을 나누는 것들이 큰 행복으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소중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셨고 느리게 사는 것이 가져다주는 여유를 마음껏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인생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삶의 작은 기쁨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함께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어떻게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바쁘게 살아가면서 잊고 지내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속도 속에서 우리는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잃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천천히 걸어가면 그동안 놓쳤던 것들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여유를 찾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일상 속에서 작은 것들에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하고 위로를 얻는 것도 또 다른 여유의 한 형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되새겨보며 느껴지는 여운을 소중히 간직해 보았으면 합니다. 삶의 속도를 늦추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 같은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느림의 미학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삶은 속도가 아니라 그 속에서 만들어가는 순간들로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새로운 여유를 찾고 그 속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느리지만 더 깊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가기를 응원합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며 이해하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